입주민의 다급한 제보를 듣고 문제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벌건 대낮인데도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빌라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년 전. 저분이 이사 오고 나서는 빌라가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다니면서 발문도 발로 차고. 이사 오면서 일주일간 진짜 경찰이 저희 집에 못해도 두세 번은 계속 오세요. 하루에. 그분들이 이사 오자마자 이런 일이 네.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제보자의 집으로 찾아왔던 경찰들. 그런데 어째서인지 출동한 경찰들 역시 현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최근 1년 정도에 한 9건 정도 신고가 있었고 신고 내용을 보니까 뭐 층간소음 그거 관련 연관돼가지고 뭐 재물손괴 또 좀 불안하다는 또 상담 뭐 이런 신고 내용이었어요. 아랫집은 위에서 뭐 층간소음한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신고를 하냐 이러면서 층간소음이 실제로 나왔었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엔 저희도 했어요. 왜냐면 아기들이 있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이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소음이 없을 거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심시키기도 해야 되고 뭐지만 근데 우리가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급기야 제보자의 집에 직접 찾아와 문까지 두드렸던 그녀. 아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행은 심해져만 갔다고 합니다. 뭐 화장장에 나 우리 대문에서 문을 싹 열고 가면은 막 뛰내려가 진일들 쑥 들어가면서 저것만 도장이 그러시니까 그걸 문 앞에다 딱 끼고 가요. 우리 문 앞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이를 붙여요. 욕설에서 적힌 종이를. 뭐라고 적혀? 막 뭐 여기저기야 뭐 손모가지를 자른다든지. 쪽지에는 입에 참아 담기도 힘든 욕설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큰 소동이 있었다는 제보자. 아빠 집에 제가 하루 왔는데 전기 합선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음날 경찰분이 오셨어요.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애들도 저희 집에 다 있었고. 지난 2년간 윗집과 아랫집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 이분이 젊으신데요? 네, 젊어요. 20대 한 20후반? 내가 근데 정신병이 되겠어 진짜. 거기서 나 병원에 가서 진짜 진짜 끊을 거야. 난 아버지 때문에 나도 미칠 것 같아. 취재가 시작되기 불과 3일 전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자 정화 씨. 이렇게 던졌죠. 뭐야 그러면? 어디다? 저희 현관문에다가 새벽에. 현관문에 선명히 남겨진 그날의 흔적. 아이고. 사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문 열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입고 제가 아이고. 걱정되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나가는 어린 학생마저 붙잡고 서서 실랑이를 벌이던 아랫집 그녀.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입주민들은 문제의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앞에 문을 봤어요. 집집마다 이 기대고 있는 거. 저 애기랑 같이 봐가지고 애기가 놀래가지고 굴림고는 뭐 누가 굴린다고 새벽에 그러고 굴림고가 굴릴 만한 그 새벽에 굴릴 사람이 없거든요. 아이고야. 현관 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여자애가 이렇게 쑥쑥 지나가서 소름 돋아 그러면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잠잠할 때 여기 그런 사람들 잠잠할 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박수 이렇게 부분에 이렇게 해도 막뭐 이렇게 하면서 써놓고 자꾸 종이 다녀라 이렇게 한 4대 5대인가 그게 써놨어. 여성 매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향한 곳은 정화 씨 집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빌라 내 입주민 전체가 가입되어 있던 단체 대화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메시지 보낸 시간대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다양합니다. 네. 그날 밤 정말 누군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경 그녀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뭐죠?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던 그녀. 무언가를 포착한 듯 거침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집집마다 현관문에 다가서고 멀어지기를 반복.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지 불안해 보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소리가 들렸던 걸까? 우리는 그녀를 직접 만나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물어야 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들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이민영 PD라고 하고요. 뭐 혹시나 소리가 어떨지 좀 궁금하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얘기하면은 그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방송에 좀 하면 안 돼요? 아, 그녀는 직접 소리를 들려주겠다며 흔쾌히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네? 아무도 안 해도 돼요? 오. 지금은 안 나는데 밖에서 있으면 이렇게 들려요. 아, 뭐가 들리는 거죠? 화장실에서 집어 던지고 화장실요? 화장실에서 무언가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녀. 물소리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자신의 방까지 안내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 방이시구나. 이 자국은 뭐예요? 그렇게. 이모지 저렇게 아, 이 구멍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천장의 구멍들. 심한 소음이 들리면 천장을 찌르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났다고 하던데? 왜요? 아빠랑 사서 다툰 거 그래가지고 왜 다투셨어요? 아빠가 짐을 안 들어줘서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여기로 다 태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제작진과 헤어진 뒤 그녀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녹음한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볼륨을 가능한 최대로 증폭시켜 놓은 버전입니다. 새벽에 소음이 가장 잘 들린다는 그녀. 우리는 그녀와 동행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센서 등이 꺼질 정도로 작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소리에 집중했던 그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들리는데. 그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은 안 들리네. 낮에는 밤의 소리가 나고 밤에는 낮의 소리가 난다는 그녀. 혹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녀의 허락하에 심리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빌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앞두고 어딘가 불안감을 내비칩니다. 뭐 그냥 잠깐 편한 데서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담이 진행되자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졌어. 어떻게 이상해졌어요? 귀신이 들리는 언제부터? 지났는데 5년 전. 아무것도 못해요. 5년 전부터 자신의 몸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그녀. 그 귀신이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 몸에 아무것도 무서운지 귀신이 죽을 때 안 죽게 죽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붙어가지고 그게 저한테 실리는 거예요. 남자 귀신이에요? 여자 귀신이에요? 나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충 짐작은 될 텐데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제 몸에만 붙어 있어. 그냥 끝자리 가위 누르는 거. 그렇죠? 자주 있어요? 가위 눌리는 게? 네. 얼마나 잘 잘 요즘에는 그런 거긴 한데 하. 전문가는 그녀의 마음 건강을 어떻게 진단할까? 해본 결과는 조현병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증의 조현병은 아니고 경한 형태, 경증 조현병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이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5년 전부터 본인에게 이제 귀신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빙의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빙의가 아니라 조정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튿날 초저녁 무렵 바쁘게 어딘가를 향하는 그녀. 익숙한 듯 편의점 앞에서 의문의 여성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뭐죠? 짙은 화장을 한 여자는 그녀의 외모와 화장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 느낌이 안 곧이어 좋아요. 두 사람을 태우고 사라지는 검은 승합차. 우리는 검은 승합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10여 분을 따라갔을 무렵 그녀가 탄 차량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은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이 밀집한 유흥가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마침내 그녀가 귀가합니다. 퇴근하셨나 보네요. 오늘 화장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소리 나나요? 레이브가 지금 당장 어떠세요? 고민 참하고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을 한 채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녀. 무슨 일을 하고 온 걸까? 수많은 궁금증 속 우리는 한 여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뭐야 도우미 뛰었으니까 그때 당시 도우미를 뛰는데 어떤 오빠가 칼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너 거기서 나와야지 너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감시를 한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전화번호를 좀 줘라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빠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탈출까지 했다는 것. 우리는 그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온 이민혁 PD라고 합니다. 혹시 관련돼서 아니 이게 왜냐면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산병원에 치료했다고 나가도 조금 인정이 됐다고 그 썼어요. 실제로 조현병 소견서도 내주셨네요. 네, 거기서 나왔어요. 병원에 지금 입원시켜가지고 계속 그 치료를 하고 장기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병원비가 부담되고 하니까 또 의사분이 또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병원을 시켰는데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범한 여성들처럼 예쁜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녀. 겉모습만 보면 여느 20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짜 직접적 상급이요. 상급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거 검사 받은 거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머님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아름 씨의 장애인 증명서엔 정도가 심하다 적혀 있었습니다. 아하. 사회 연령 7세에 해당된다는 아름 씨. 그런 아이 같은 딸을 누군가 이용했다는 겁니다. 22살 때 집을 나가는데 지금 왜 나갔어요? 하여튼 집에 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래방 동의를 해서 에휴. 누가 데리고 갈 거예요. 집에 가서 사박을 거예요. 근데 저희 천안까지 실장이 얘를 이렇게 해갖고 아빠한테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포기한 거지. 못 가게 패스 잡고 너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아빠가 그랬어요. 못 나게 하라고 얘. 거기 가니까. 근데 얘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아빠를. 아빠를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오늘도 아빠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 부모가 노래방 동네 그 딸이 좋아하고 있어요. 노래방 동네 나가면 진짜 미치겠어요. 아름 씨 부모님이 직면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니까 이좀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뭐 채무 그 전부 다 휴대폰하고 저거예요. 빚이 있다고요? 저거는 100개 얼마도 있는데요? 100. 아직 갚지 못한 빚이 1,500만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맞네요. 실장이 얘를 이렇게 해갖고 정수기도 한 2세대 사가지고 그 렌탈 있잖아요. 미약도 산 거예요. 모르니까 당한 거네요? 담보로 제한을 사고 또 휴대폰도 한 7개를 한 이름으로 가입해갖고 얘네들이 아이고. 아유. 중고프로 팔아먹고 그것도 한 7, 800. 이 돈은 아버지는 아직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끝이 없어요. 갚아줘도 벌금만 내줘도 처음에는 갚아주죠. 근데 나중에 대책이 안 서더라고. 대책이 이가요. 그거하고 뭐
아이고. 아휴. 당시 아름 씨를 이용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치안해버렸어. 어이? 왜요? 좋아하는 오빠라고. 아이, 아. 부모님은 물론 아름 씨 자신조차도 본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이대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뭐 보건소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정신건강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도 어쨌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연계하거나 네.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볼게요. 이런 이 집은 한번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 밤이면 집 밖을 나가는 걸까? 우리는 아름 씨의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오시면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바를? 오늘밖에 안 받아가지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좋으면은 알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왜 그러는지 그냥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돈을 벌어야 하는 자신을 받아준 건 그곳뿐이라는 아름 씨. 늦은 밤 부모님은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립니다. 너무나 예뻤던 내 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어떻게 해줄 제가요? 나한테 못해줄 제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안 되고 우라시대로 또 안 되고. 오늘도 아버지는 기적을 바라며 어지럽혀진 딸의 방을 치우고 또 치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답답한 아버지는 입주민들을 볼 면목조차 없다 합니다. 할 때까지 다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피해 다닌다니까. 밖에서 맞을까 봐 한다고요? 미안하니까. 3년 전 찾아온 방청객들 때문에 조용하기만 했던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정 씨는 2달 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 진돗개가 뛰어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강아지를 공격을 하고 물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워낙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 맨발로도 막 다니시고 저거 진짜 몇 달 동안 안 씻었을 것 같은 우선 마스크도 일단 착용을 안 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는. 문제는 할머니의 개로 인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를 보는 게 그거지요. 개를 막 물어요. 나무 개를. 얘는 어떨 때는 한 마리, 어떨 때는 2마리 그렇더라고. 아 그래요? 얘는 좀 큰 개야. 너무 위험해. 왜 이따만한 거를 아저씨가 가다가 물렸다니까. 반려견에 이어 사람까지 물었다는 백구를 할머니는 그냥 풀어놓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찍었다는 영상을 봐도 3마리 모두 목줄이 없습니다. 백구가 사람까지 문 이상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전문가는 앞으로도 비슷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누군가를 물었던 것을 또 경험을 하거나 본 경험이 있으면 걔들도 또 따라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풀러서 키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할머니의 차가 떴다 하면 동네에 비상이 걸립니다. 차 막히는 거, 뭐 회색 막히는 차에다가 개 싣고 가서 주는데 인데 회색 여기저기 좀 많이 사고가 났었는데 차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백구 할머니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때 눈앞에 나타난 경차 한 대.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 저 맞는데. 회색. 과연 우리가 찾던 차가 맞을까? 남자네. 아. 문제의 차량을 찾기 위해 도로를 헤맨 지 수시간. 이거 뭐야? 좀 당겨봐. 맞네. 아, 걔 있어. 몇 마리야? 이렇게 보이는 건데 2마리인 것 같아요. 할머니 어디 있어? 어찌 된 일인지 차 주인은 보이지 않고 개 2마리만 남아있는데요. 온갖 잡동사니 사이에서 누워있는 2마리의 개들. 이때 저기도 있어. 종이상자 더미 속에 덩치 큰 백구가 보입니다. 한 마리 더 있어.
그 시각 폐지를 들고 차로 향하는 한 사람. 영상 속의 백구 할머니입니다. 차 트렁크를 열자 차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곧이어 차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차에서 내리는 3마리의 개들. 그들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나서는데요. 식당에서 폐지를 받아가는 할머니를 얌전히 기다리나 싶더니 목줄을 하지 않은 작은 개 2마리 간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할머니와 개들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인데요. 할머니 혼자 백구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아니, 할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커 보이는데요. 위협적인 덩치로 사람을 무는 백구와 목줄 없이 다니는 2마리의 강아지. 할머니에게 가족 같은 존재인 개들이 이웃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의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방향을 돌린 차량. 그런데 여기서 유턴한다고? 아니, 여기서 갑자기 유턴하면 어떡해? 우한데? 백도 하고. 유턴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아이고, 이를 못 따라가겠죠? 차를 돌릴 수 없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할머니의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됐다. 와, 저기서 유턴을 한다고? 네? 이후에도 계속된 불법 유턴. 할머니의 난폭 운전은 택시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가주마을 가다 보자 저기 그러냐 여기 역주행가 차 저쪽만 대나보거든요. 그냥 앞에. 아, 여기서 역주행을 해버려요? 저기 건너편에 그 역주행가지고 끌끌 잘 대나보다니까 건너편에. 온 차들이 저 삿발을 뭐라 가면은 오늘 여기 보고 오늘 그걸 얼마나 동사무소에서도 경찰들도 같이 못 한대요 그만. 확 빼라가지고. 중앙선을 넘는 것은 기본. 심지어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역주행까지 벌입니다. 다른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기괴한 운전을 하는 할머니는 도로 위에 무법자로 불린다는데요. 제작진은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드세요. 그냥 편히 드세요. 선생님, 그냥 편히 드세요. 여쭤만 볼게요. 네. 선생님, 그냥 뭐 하나만 여쭤만 볼게요, 선생님. 아, 선생님, 왜 이렇게 피하세요, 저희? 선생님, 잠시만. 하나만. 한마디만. 아이고. 하지만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MBC에서 취재 나왔는데요. 자동차가 뭐 있잖아요. 회색깔. 네.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묶어라 또 다시 사고가 났으니까 경고를 수차례 했는데도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예전에 순해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여기 보면 그 시에서 그냥 얘는 가져갔어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보호법에 해가지고 과태료 5만 원만 이제 처벌되고 나머지는 목줄하는 거는 시에 이제 출산과에서 다 하거든. 위반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할머니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이미 과태료 투성입니다. 지금 총 금액이 152만 8,200원이신데 2016년 6월 29일부터 이게 계속 보험이 미가입된 걸로 확인되자 부과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총 9건에 18만 8,160원 있어요. 이게 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 거예요? 네, 맞아요. 시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예요. 몇 년째 반복되는 문제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결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요, 그때 오셨대요. 잠깐요. 잠깐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그래,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내 죽어볼까요, 내가? 내가 오늘 죽어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죽어요. 들으세요, 나 죽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돌이 싫다는데 왜 날 도전하고 치게요? 돌이 싫다는데 내가 뭔 돌이 싫어?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차와요. 차와요. 아유, 죄송합니다. 수차례 할머니와 관계를 쌓았던 담당자조차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이런 일이 좀 빈번한가 봐요. 네, 저희들도 이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상담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걱정이 사실네. 돈 준다고 X야 지금. 그래서 우리 집에 나 집에 연락하나? 아니, 어디를 대화를 거부하는 할머니.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만난 곳은 한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세차하시는데. 비 오는 날 세차. 빗물을 이용해 바퀴부터 유리까지 꼼꼼하게 닦는데요. 백구는 이 모습이 익숙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 차가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세차에 몰입한 할머니 때문에 덩치 큰 차량들은 조심히 길을 지나갑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세차 시간. 야, 한 시간을 세차하셨어. 잠시 후 편의점 직원에게 무엇을 받아간 뒤에야 이곳을 떠나는데요. 저희가 막 폐기도 드리고 하는데 안 됐어요.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막 피해를 많이 봤대요. 금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겁이 나서 밥도 못 먹고 살아. 맨날 음식물 쓰레기 DB가 그걸 주워 먹어. 음식물 쓰레기통 비정이 그 자기도 먹고 아들도 쓰고. 너무 불쌍하잖아.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챙겨준다는 이웃들. 유기견이고 한 마리는 하얀 거 그거는 자기 신랑 걸었을 때 신랑 죽고 불쌍한 사람이야. 결혼을 하셨었어요? 죽었대. 쫓아왔어. 아들도 하나 있을 걸 멀리 있다가 오지도 않고 멀리 산대. 그 수수이 오락하니까 아까 안 온대.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해준 말이 맞다면 이곳에는 할머니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호자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할머니의 속사정을 인근 복지센터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저희 동에서는 이제 강아지들 풀어놓고 길에서 식사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저희 동 아니고 다른 동에 기초생활 수급자시고요. 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곳 주민이 아니랍니다.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동네에 할머니의 집이 있다는데요. 계세요. 아내가 안 보이게 다 막아놨는데. 집에서 안 살아요? 집에 못 들어가는데 막 꽉 차가지고요. 집안에 쓰레기가 꽉 찼어요? 그래 꽉 차가지고. 그러다 또 나무 집까지 떠갔잖아. 고치고 말고 돈 내고 말도 못해. 냄새나고 막 아줌마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현재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할머니. 하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어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도 쓰레기 이렇게 막 모아놨네요. 쓰레기는 온 동네를 점령했습니다. 누가 살라고 하는지 그 사람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벌써 이게 쓰레기지 이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달 전 시청에서 할머니 집의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부터 빈집과 공터를 찾아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마을. 이날 역시 백구 할머니는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다 주워서 뭐 어떻게 하세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난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됐잖아요. 기초수급비가 뭐 50만 60만 나오면 그것만 갖고 쓰면 돼요. 네. 근데 나는 식구가 4명이잖아요. 식구가 있어요? 제 아들까지 합쳐가 식구가 4명 아니에요. 저 아들 3명이긴 해. 걔들. 그럼요. 그거는 여기 앉아요. 괜찮아요. 아니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그냥 서울 가가지고 예직 생활하다가 지금 내려온 지 일산 지방선거때가 1년 됐나? 근데 원래는 무슨 일 하셨는데요? 서울서 직장을 하셨죠? 오면 전문직. 어떤 거? 전문직이었어요. 그때는 집안 내 가정에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 서울에 올라가 간호사로 일하기도 했었다는 할머니는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이때 한 손님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이거 마스크 왜 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 여기 사람들 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데요. 이거 고기 덩어리 보고 이거 팔라 그러니 집에다 내둘 수도 없고. 그 집에 놔두시면 되잖아요. 고기 덩어리 보고 잡아가려 그러니까. 아니 집에 문 잠가놓으면 되잖아요. 대문 여는데 어떻게 해요? 일찍 11시에 들어갈까? 잘 잠그면 대문에 키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 안을 괴롭혀서 저기 고기 덩어리를 보이는데 초복에 다리를 누르고 뒷뒷매질 내보니까. 스토커가 집까지 찾아와 개들을 괴롭히는 탓에 덥고 추운 차 안에서 사계절을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요 이제? 다른 쓰레기장. 또 다른 쓰레기장? 아유. 계속된 차박 생활로 이웃뿐 아니라 자신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이분 현재 지금 독거 여성이시고요. 현재 지금 조현형 장애 앓고 계시고요. 실제로 조금 행동 개선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분 미혼이시고 부모님 사망하셨고요. 5자매가 5분 계신데 단절된 상태십니다. 할머니의 여동생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분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전화 안 받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마을의 무법자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할머니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좀 음해하고 감시하고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누적돼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관여되었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는 할머니. 그 이유는 뭘까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동력을 갖고 늘 옮겨 다닐 수가 있고요. 걔를 사랑하고 키워주는 마음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할머니. 모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에 담당자와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았는데요. 안개. 하지만 그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차량. 사라졌나 봐요. 제가 좀 빠르게 한 바퀴 돌고 와보겠습니다. 할머니와의 숨바꼭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찾았다. 다행히 할머니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 내가 언제 다시 알아? 그때 인사드렸어요. 인사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다시 만난 적이 있어. 왜 사람 절대 따르니까. 빨리 줄수 있는 여자 뭐 어떻다고 돈 준다고 X달이야 지금. 제가 난 필요 없어. 돈 필요 없다잖아. 완강히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할머니. 개들에게만 마음을 내어준 할머니가 이웃들에게도 마음을 열 날이 올까요? 그날 이후에도 할머니와 개들의 하루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할머니를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집에 가보고 설득하고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저한테 믿고 제가 이렇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끊어놓지 않겠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한순간에 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그들만의 섬에서 벗어나 이웃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